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뉴스킨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위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디스트리뷰터 활동과 비즈니스 성장에 있어 공중위생법 영업신고 관련 위험 관리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에 관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제품에 대한 표시 광고 관련 위험 관리와 타인의 초상권 및 성명권 등의 침해에 대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디스트리뷰터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비즈니스 위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예기치 못한 위험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사전에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인생에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든든할 것입니다. 뉴스킨 비즈니스도 이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관련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건강한 디스트리뷰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킨 비즈니스에 있어 관련 법률, 방침 및 절차 등은 뉴스킨 디스트리뷰터가 비즈니스를 영위해가는 과정 중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률과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필수적인 법률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모를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건전한 디스트리뷰터로 성장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킨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률을 기반으로 긴박한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위험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면 도움되는 방침 및 절차에 이어 디스트리뷰터 여러분의 사업 진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 위험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건전하고 건강한 디스트리뷰터로 성장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공중위생법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위험 관리입니다. 네, 건강한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준비하고 싶어요. 뉴스킨 비즈니스에 있어 공중위생법상 위험은 어떤 거죠? 역시 뉴스킨 디스트리뷰터다운 열정적인 자세네요. 그럼 공중위생법 관련 위험에 대해 알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님께서는 뉴스킨의 제품 사용법을 안내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전 사무실에서 제품 시연을 통해 직접 알려주기도 하고 사용법을 전화나 구두로 직접 설명해주기도 하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제품 시연 등을 통해 제품 사용법 등을 소개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업자 A씨는 사무실에서 제품 사용법을 안내하고자 베드를 설치하여 제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위험 소지는 없을까요? 전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무실 내에서 피부 미용 관련 인허가 없이 피부 관리를 하는 경우 공중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중위생법 등 관련 법률상 사무실 내에서 제품 시연 등 피부 관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와 미용사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그럼 미용사 자격증 구비와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네. 먼저 피부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피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피부 미용사 자격증은 자격증 시험 접수 후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피부 미용사 자격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큐넷 사이트를 통하여 시험 일정 확인 및 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피부 미용사 자격증만 구비하면 사무실 내에서 직접 피부 관리나 제품 시연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사무실을 피부관리실과 같은 영업장소로 이용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자격증 취득 후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부미용사 자격증 취득 후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피부미용사 관련 협회에서 주최하는 온 오프라인 교육 이수 후 영업소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피부관리를 위해 영업신고증을 구비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무실 내 구비해 두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즉, 정리하면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피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온 오프라인 교육 이수, 그리고 시군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피부 미용업 영업신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중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무실 내에서 타인의 피부관리 행위 등의 제품 시연 등 피부관리를 하는 경우 공중위생법 제3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한 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디스트리뷰터는 물론 그룹 내 사무실에서는 영업신고증 없이 타인의 피부, 얼굴 등의 신체에 제품 시연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특히 판매업 신고와 관련된 위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 알려주세요. 네. 먼저 두 가지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B씨는 사무실에 파마넥스 제품을 진열해 두고 사무실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파마넥스 제품을 보여주며 제품 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약사인 사업자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파마넥스 제품을 진열 및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B씨와 C씨에게는 관련 법률상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방문 판매를 하는 자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사업자 B씨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로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무실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방침 및 절차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디스트리뷰터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C씨의 경우 약사이며 약국에서 판매하신 경우로 관련 서비스 사업장에서 판매하였으니 방침 및 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 자격증을 소지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단, 약국에서의 진열 및 판매 시에는 제품 및 회사의 브로셔 등이 외부로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시어 방침 및 절차 홍보 규정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비스 사업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외부로 드러나 보이게 제품과 사업 기회를 홍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B씨가 적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손쉽게 건강기능식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건강식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 오프라인 교육 중 하나의 교육을 이수 후 사업자 사무실 소재지 또는 개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그룹 사무실 소재지의 시, 군, 구청의 위생 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 신고 후에는 안전한 사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에 일반 사무실에서 제품을 내부에 진열해 놓으실 경우에도 판매업 신고 후 신고증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방침 및 절차상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즉 약국, 병원, 헬스장 등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포상금을 노리는 식파라치 활동의 증가와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에 대한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으니 사무실 내 제품을 진열해 놓으신 분들은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을 사무실 내 구비하거나 소지하시고 안전한 사업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제품에 대한 표시, 광고에 대한 위험 관리입니다. 그럼 비즈니스 현장에서 자주 접하거나 자주 범할 수 있는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먼저 사업자 A씨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당뇨, 중풍 등의 효능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자 B씨는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판매에 있어 본인의 전후 사진 또는 타인의 체험기 등을 활용한 제품 홍보물과 배너를 제작하여 사무실 입구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 B씨에게는 관련 법률상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잠시만요. 위험 관리를 알아보기 전에 관련 법률에서 제공하는 표시, 광고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관련 법률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판매 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등은 판매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허위 과대 표시 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A, B, C의 위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에 관한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은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표시 광고를 금지합니다. 아토피 및 여드름, 당뇨 치료 및 개선 등의 표현은 사용 금지되며 또한 탈모 예방, 고혈압, 전립선 암 예방 등의 표현도 사용을 금지합니다. 둘째, 기능성 유기농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금지합니다. 즉,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기농 표시 광고의 금지와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기능성 인증 허위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합니다. 셋째,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이 의약품 대체의 효능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의 금지와 비아그라와 같은 효력, 유전자 조절 등의 의약품으로 오인 가능한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금지합니다. 식약처가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인증받은 것으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미국 FDA 인증, 대체의학의 완성품 등 사실과 다른 표현의 사용도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험기를 이용 또는 각종의 감사장, 수상 경력 등을 이용한 표시 광고 금지와 박사가 인증한 혹은 추천한 등의 의사, 박사 등이 기능성을 보증한다는 표시 광고의 금지, 그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비교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사례입니다. 왼쪽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 전후 사진, 체험기 등을 일반 사실인 것처럼 판촉물을 제작하여 광고하는 사례이고, 오른쪽 역시 온라인상에서 본사 직원의 체험기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 관련 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관련 법상 표시 광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화장품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사례로 회사가 영업 정지 및 제조 정지라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 정지와 제조 정지를 당한 사례로 허위 과장 광고는 디스트리뷰터는 물론 회사에도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제품 홍보 시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나 광고를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주의를 해야겠네요. 그럼 여기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업자 A씨와 B씨의 홍보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좀 해주세요. 네, A씨는 제품 홍보 시 당뇨, 중풍 등의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는 표시 광고를 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의 표시 광고 위반에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 B씨는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본인의 전후 사진 또는 타인의 체험기 등을 사용하여 제품 홍보물과 배너를 제작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오인 및 혼동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 관련 법률의 표시 광고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의 체험기 및 타인의 체험기를 일반화하여 표시 광고한 B씨의 경우도 관련 법률의 표시 광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제 허위 과대 광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으니 어떻게 홍보를 하셔야 하는지 아시겠죠? 네, 앞으로는 정말 더 주의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타인의 초상권, 성명권 등의 침해에 대한 위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상권과 성명권이란 무엇이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초상권과 성명권 등의 침해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이며 성명권이란 자기의 성명이 허가 없이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SNS 및 온라인상에서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과 성명을 결합하여 회사의 제품과 사업 기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한 없이 회사의 제품 및 사업 기회와 타인의 초상권, 성명권을 침해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 성명권 침해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사진, 성명 등의 무단 사용은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클레이팩과 유명 연예인인 연예인 K씨와 한류스타 J씨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상 제품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타인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하는 경우 최초의 사용자뿐 아니라 해당 이미지나 내용을 재생산한 자에게도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회사는 적극적으로 타인의 초상권이나 성명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유명 연예인 등 타인의 초상권, 성명권 침해 유형과 해당 위험 관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뉴라이프, TV 보도자료, 기타 매거진 등에 보도된 유명 연예인, 정치인 등의 초상권, 성명권을 회사의 제품 및 사업 기회와 결합하여 새로운 2차 콘텐츠, 즉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한 모든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예인 혹은 정치인 등 유명인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회사의 제품 및 사업 기회와 결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 및 복제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초상권, 성명권과 회사의 제품 및 사업 기회를 결합하여 홍보를 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타인의 사진, 성명을 사용하여 홍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하는 경우 관련 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명 연예인, 정치인 등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 형사상의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게시물 등을 작성하거나 재생산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유명 연예인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및 성명을 이용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사진이나 이름 등을 사용하여 제품 및 사업 기회를 홍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주의하여 활동하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알려줘야겠어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속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위험 관리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